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최근 들어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변동성이 큰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깔끔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요 며칠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었던 파월의 배신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뉴욕 증시 파월 금리 유지 발언 여파의 하락, 파월 매파 발언에 미국 증시 이어 아시아 주요 시장 또 폭락, 그래서 어제 블랙 먼데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내심 이거 금리를 조금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우리 예상보다 조금은 많이 안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파월이 그걸 완전 부셔버린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보니까 환율도 미친듯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나저나 금리랑 환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담을 수 있는데요. 바로 원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담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한국의 금리는 2.5%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도 2.5%로 둘 다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번에 파월이 우리는 금리 계속 올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이제 더 높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분들이 예금을 넣으려면 한국은행에다가 넣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은행에다가 넣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더 높은 미국은행에다가 넣을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러를 선택하는 것처럼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반면 원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금리가 올라가면 왜 환율이 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고환율이 되면은 원유, 천연가스, 이러한 에너지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살 때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이면은 12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50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파월이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한번 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1349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장중에는 135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사를 한번 봤더니 1400원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1350원이라서 머리가 좀 아픈데 1400원까지 간다면은 뭔가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고환율인 단기간으로 피레치처럼 쭉 올라가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한동안 강달러가 유지될 것, 이러한 시각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과 유럽 악재가 중첩되면서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대처를 한다고 해도 이 환율을 잠잠하게 만들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겠죠. 애초에 원인이 전 세계죠.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달러는 유지될 거를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1400원 그리고 혹자는 15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가야겠죠. 이창용 총재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25씩 지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여행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은 고민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는 사람이 대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특히 한 산업이 현재 펑펑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도 기분들 다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행주, 그 다음에 항공주, 특히 항공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사의 타이틀을 보시면 국제선 수요 회복이 더딘데 금리 인상까지 항공업계 한숨이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지금 문제라서 해외에 나가긴 조금 어려운데, 이거 금리 인상이 되면은 항공업계가 안 좋다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과 항공은 나쁜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울고 싶은데 환율이 뺨 때려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을 때는 금리 인상과 항공업계 사이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고환율이랑 항공업계랑 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플러스 항공주는 대표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피해를 보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는데 뭐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항공유, 기름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기름이 비싸면
비쌀수록 당연히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 유가가 잠잠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은 원유 수요가 그 반사로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고로 유가는 또다시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느덧 86달러였던 WTI가 97달러까지 급등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행업계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코로나를 겨우 버텨서 야 이제 좀 리오프닝 해볼까 라고 봤더니 갑자기 고유가로 아이고 이거 비행기 띄울 때마다 적자인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유가가 조금 잠잠해져서 야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장사 좀 해볼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고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미친듯이 급등하면서 지금 항공주는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다시피 주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환율이랑 도대체 항공주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사이가 나쁠까요? 바로 항공기 리스 비용, 그 다음에 항공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환차손, 그러니까 없어도 될 손실이 대한항공은 약 350억이 들어가고 아시아나항공은 약 284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작은 제주항공도 환율이 5%가 오르면 140억 원의 환차손이 생긴다고 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펑펑 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심지어 이렇게 고환율이 되면 우리가 해외를 딱 나가려고 하더라도 야 근데 너무 비싼데 좀 쉬었다가 다음에 가자 내년에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역시 항공주에게는 진짜 아무나 붙잡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금리 인상이랑 항공주랑 왜 안 친한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의 단기 차입금 평균은 6,538억 원이라고 한대요. 참고로 단기 차입금은 채무자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빚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평균 금리가 1%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사실상 뭐 거의 1% 오른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대한항공은 470억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되며 아시아나항공은 250억, 그리고 금리가 그냥 0.1%만 증가해도 제주항공은 7,289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대한항공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화물 운임으로 꽤나 많이 벌었죠. 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적자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유가 때문에 손실 보고 그 다음에 금리 때문에 손실 보고 환율 때문에 손실 보는 그런 금액이 계속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아직까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적자 투성인데 실적이 계속 나쁠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주항공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제주항공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10% 급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항공기와 항공기자재 구매 등 시설 자금에 쓸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제주항공은 이러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다시피 말 그대로 우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금리, 환율, 유가, 와 모든 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좋았던 때가 있었나요? 완전 삼재 저리 가라 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대한항공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또 대한항공이 2%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1.3% 상승으로 나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오늘 10%나 급등하면서 잠깐만 야 이거 항상 길이 네가 말하는 거래량 터진 양봉하냐, 그리고 60일선 뚫고 올라왔으니까 곧 120일선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여행주 그 다음에 항공주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입국전 코로나 검사 이러면은 이번 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항공주와 여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빵긋빵긋 웃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항공주를 빼고 여행주만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보다시피 지금 항공주는 솔직히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도 다른 악재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여행주는 항공주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입국전 코로나 검사가 당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OECD 38개국 중에서 2개국만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개국은 또 사이좋게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한국과 일본, 이 2개 나라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 2나라 이제 이거를 조금 폐지하겠다, 아니면은 부분적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면은 우리나라한테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자,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입국전 검사 자체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큰 차이가 없고 부실한 실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인지 아니면 가짜 양성인지 모를 부실한 검사 때문에 국민들은 일주일 넘게 해외에서 방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양성이 나오면은 해당 국가에서 격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무조건 음성 나오게 해주는 그러한 병원을 아름아름 또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게다가 또 격리가 되면은 또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은 해외는 엄두도 못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근 내국인 입국자 하루 평균 2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검사에 10만 원을 쓴다면은 하루 20억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굳이 해외에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1개월이면은 600억 정도가 되는 돈인데 그 돈을 한국에서 쓰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항공주, 특히 여행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에는 분명 여행 수요가 회복할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혹시 주변에 해외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 길에는 진짜 한 명도 없는데, 하지만 내년에는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곳에서 분명 나 해외여행 다녀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NS를 보시면은 해외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많이 마련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안 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휴가만 허락한다면은 당연히 조금 비싸더라도 갈 사람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유가와 환율,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일단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유가랑 환율인데, 이 또한 쥐가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고 1년 2년 이상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죠. 지금이 결국은 좀 멀리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어깨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유가와 환율, 금리가 쭉쭉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면서 항공주가 빵긋빵긋 울고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환율이 뭐 얼마가 올라가면 몇백억 손해고 금리가 올라가면 몇백억 손해,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환율이 내려가면 몇백억 이득 본다, 금리가 내려가면 몇백억 이득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를 분명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항공주가 쭉쭉 뻗어나가는, 비행기 날개를 달고 쭉쭉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일단 저 기릿은 섹터를 봤을 때 항공주는 충분히 최악의 상황에 조금씩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기분들 이거 항공사 방금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이야기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먼저 여행사를 공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간 하나투어가 9%나 급등하는 등 미친 듯한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로 4%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주가 상승은 그냥 하루 이틀에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격 부담 없이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그리고 많이 힘든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 이런 기업들도 쭉쭉 올라가는 리오프닝 기업도 이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